Keep Going My Life. 뱉는 생존 일지. 2027년 11월 18일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뻗어버린 피곤에 절려진 내 몸뚱아리를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일으켜 세웠다. 5평 남짓되는 보증금 500에 60짜리 월세방으로 아침부터 날아들어올 소리는 분명 아니었다. 하지만 27년을 살아오면서 여태껏 들어본 비명 중에서도 가장 처절한 비명이다 보니 궁금증이 일었다. 나는 잘 떼어지지 않아서 한쪽만 뜬 눈을 비비며 창가로 걸음을 옮겼다. 창문을 열어보니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리저리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 뛰어다니는 사람들로 거리는 매우 혼잡했다. 잠시 사태 파악이 안 된 나의 눈에 강렬하게 비친 것이 있었다. 일부 사람들의 입과 옷에 앞서피 마치 피를 질질 흘리며 먹다만 뱀파이어처럼 꺼무죽죽한 얼룩들로 가득하다는 점이었다. 막잠에서 깨어 아직 출근하지 않은 뇌를 독촉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깨닫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좀비. 그래, 틀림없는 좀비들이다. 쓰러진 남성의 백가죽을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을 꺼내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면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와 같은 대답을 했을 것이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바깥 풍경은 순간적으로 영화 촬영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다분히 그로테스크하고 잔악무도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욕지기를 내뱉은 나는 이제서야 버선발로 출근한 뇌의 명령에 따라 큰 배낭에 나름의 보존식이라 할 수 있는 통조림 캔류를 꺼내 담았다. 하지만 곧 캔끼리 부딪히는 잘그락거림 때문에 힘들게 담은 그것들을 다시 꺼내 놓을 수밖에 없었다. 소리가 나면 안 된다.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 여기고 두뇌를 풀 가동했다. 곧 내가 도출해낸 정답은 양말이었다. 며칠 전 시장에서 7일장에 선 줄도 모르고 인근의 우체국으로 향하던 나는 매우 적극적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고객권의 호갱이 되고 말았다.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손에 들려있던 양말 묶음. 연신불상한 표정으로 사정사정하는 할머니의 판촉을 못 이겨서 구매하고만 그 애물단지들의 캔을 넣고 가방에 넣어보니 훌륭한 완충제가 되었다. 켈빈 앙클라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양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뻥을 쳐가며 강매 아닌 강매를 한 이름 모를 할머니에게 그동안 가졌던 안 좋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일단 식량을 먼저 챙긴 다음 두루마리 휴지 한 롤과 물티슈를 넣었다. 속옷도 3장 넣고 수건도 2장 챙겼다. 평소 트레킹을 즐기던 나는 봄이 오면 국토대장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덕분에 미리 구비해둔 배낭과 용품들은 당장 이 원룸에서 도망쳐 거리로 나가기에 완벽한 준비물로 변신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존용품들을 최대한 차곡차곡 넣고서 배낭을 들어보니 30kg은 좋게 넘는 것 같았다. 전력 질주는 어렵겠지만 가볍게 뛰는 정도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배낭을 방 한가운데 두고 기능성과 내구력이 뛰어난 등산복을 입었다. 아무리 좀비라 해도 결국은 사람의 치아이기 때문에 질긴 합성 섬유를 이빨로 뜯어내기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다음으로는 며칠 안 쉬는 새 트레킹화를 신고 휴대폰과 보조 배터리들을 충전시켰다.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때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미루고 생존할 준비 먼저 마쳤다. 이미 오래도록 좀비물에 절여진 대한민국의 MZ세대다운 생각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컴퓨터를 켜보니 다행히 아직 인터넷은 문제가 없었는지 검색 포털에 온갖 뉴스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빨간색을 아주 많이 과하도록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정도면 재난 문자가 먼저 와야 하는 것 아닌가. 감히 핸드폰을 잠시 바라본 나는 몇 년 전 유행하던 전염병 때문에 알람을 꺼둔 사실을 기억해냈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정보를 요약하자면 경기도 북동쪽에서 처음 발견된 소위 좀비라고 알고 있는 전염병이자 매개체가 도시로 퍼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이런 일을 염두에 둔 것처럼 행동하는 나 같은 사람들은 이미 서쪽으로 피난을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고령층은 집에서 농성을 하거나 점점 확산되어가는 놈들에게 희생되는 양상이 펼쳐지는 것 같았다. 서쪽으로 가야 하나?
회사 출근은 어떡하지? 핸드폰을 집어들어서 화면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40통이어 있었다. 엄마, 아버지, 회사 상사, 동료들, 친구들. 북유럽으로 오로라를 보러 떠난 부모님에게 먼저 몇 차례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으셨다. 덜컥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피어났지만 안 되는 일에 집착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배낭의 물품을 최종 점검하다가 문득 밖으로 나가려면 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칼, 그런 걸 들고 다니다 가는 내가 먼저 칼 맞기 십상이다. 게다가 내가 부엌칼로 좀비를 제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집을 뒤적이며 궁리하던 그때 나물이나 약초, 삼을 캐러 다니던 동호회에 친한 형이 놀러와서는 두고 간 곡괭이가 눈에 들어왔다. 40cm 정도의 짧은 자루에 스테인리스 재질로 한쪽은 뾰족한 정과 같은 형태이고 반대쪽은 끌이나 일자 드라이버처럼 납작하고 날카로운 형태였다. 사람들에게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크기도 적당하고 여차하면 좀비의 뚝배기도 깰 수 있는 전천후 아이템. 오른손에 곡괭이를 들고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가다듬었다. 마음속으로 독해져야 한다고 수없이 되뇌이고는 살며시 문을 열었다. 만약에 좀비와 마주친다면 지체 없이 뚝배기를 깨버리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복도에 울려 퍼지는 괴성을 듣자마자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그 박동 소리가 내 귀로 되돌아왔다.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잠시 상황을 지켜보자고 내 스스로를 설득한 끝에 등에 메고 있던 배낭을 현관 신발장 옆에 내려놓았다. 그렇게 밤이 되자 거리에는 소송거리는 것들만 있을 뿐 생기를 가진 생물은 보이지 않았다. 아직 잘 시간이 아니었지만 졸음이 몰려왔다.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꿈이길 바란다.